여러분, 지금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근을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 드시거나 김밥 속 재료로 살짝 데쳐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당근 핵심 영양소의 대부분이 몸에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생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단 3%에서 5%입니다. 100을 먹으면 고작 3에서 5만 흡수됩니다. 하지만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집니다. 10명 중 9명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신 당근이 사실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근 흡수율을 4배로 높이는 3가지 방법, 시너지가 폭발하는 황금 조합,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과에 관한 놀라운 진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과 이야기 중에서 3번째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밤에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눈이 잘 안 보이는 느낌. 피부가 예전보다 건조하고 탄력이 줄었다는 느낌. 이유 없이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느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비타민 A 부족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근이 바로 이 비타민 A를 가장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채소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아무리 드셔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근이 왜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능을 알아야 제대로 챙겨 드실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거울을 보실 때 예전보다 주름이 많이 늘었다는 느낌 받으십니까?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가 피부세포를 공격하여 주름을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피부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미국 농무부 인간노화 영양연구센터의 연구에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근의 비타민C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생성을 직접 돕습니다. 주름 예방과 탄력 유지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돈 들여 비싼 피부 영양제 드실 것 없습니다. 마트에서 500원짜리 당근 하나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우리 세대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셨죠? 좋은 음식이 곧 보약이라고요. 그 말씀이 과학으로 정확히 증명된 것입니다. 2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주목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2018년 의과대학 연구에서 당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뿐이 아닙니다. 결장암,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 계통 암 발생 위험도 낮춰준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알파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좋다고 해서 영양제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영양제 형태로 고용량 복용하면 오히려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루 중간 크기 당근 1개 약 70g이면 충분합니다. 3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시작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이 신경세포 파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린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당근 하나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타민 E, 오메가3,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작용해야 효과가 커집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릴 황금 조합이 바로 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A가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로놉신이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생깁니다. 또 당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황반을 보호하여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에서 69%, 70대 이상에서 91%가 백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근이 백내장 치료제가 될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추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근이 달콤한 채소라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은 혈당 지수가 39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38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당근을 통한 카로티노이드 섭취량이 높을수록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당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근의 5가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 암 예방, 치매 예방, 눈 건강, 혈당 관리입니다. 이 모든 효능이 베타카로틴이라는 하나의 핵심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생으로 드시면 이 베타카로틴이 3%에서 5%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실용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당근 흡수율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손질할 때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런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껍질 바로 아래층과 표면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가장 귀한 영양소를 버리는 셈입니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껍질 부근에 많습니다. 농약이 걱정되시죠? 흐르는 물에 솔로 충분히 문질러 씻기만 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 이하의 잔류 농약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세척으로 대부분 제거된다고 말합니다. 껍질을 벗겨 영양소를 잃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생채소를 그대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근은 다릅니다. 당근은 살짝 익히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안에 갇혀있던 베타카로틴이 밖으로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익혀 드실 경우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생으로 드실 때보다 10에서 30% 더 높아집니다. 시금치, 단호박, 토마토,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소들은 살짝 가열할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볶은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생으로 드실 때보다 최대 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소화기관에서 녹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당근의 베타카로토틴 흡수를 도우면서 혈관에도 좋습니다.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껍질째 살짝 익혀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당근의 영양소를 4배 이상 효과적으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당근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황금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당근과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크게 도와줍니다. 지방이 베타카로틴과 결합해서 소화기관에서 유화 상태를 만들고 흡수율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걀에는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뇌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막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기도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당근에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보완해줍니다.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조합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을 껍질째 얇게 채 썰어 달걀과 함께 들기름에 살짝 볶아주십시오. 소금 간은 아주 조금만 하십시오. 이 반찬 하나가 뇌 건강, 눈 건강, 피부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는 보약입니다. 비싼 재료도 없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은 당근과 사과입니다. 이 조합은 아주 특별한 이름까지 있습니다. 베나주스입니다. 스위스의 베나병원에서 매일 아침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퍼진 건강음료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관 안에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불용성 식이섬유와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이 두 종류의 식이섬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장을 돕기 때문에 둘 다 챙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과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항산화 작용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배가 됩니다. 베나주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근 1개를 껍질째 적당히 잘라 찜기에 5분 쪄주십시오. 사과 1개는 씨를 빼고 껍질째 잘라주십시오. 믹서기에 당근과 사과, 적당량의 물,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2숟가락을 함께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기름을 반드시 넣으셔야 베타카로틴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단맛이 부족하면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소량 넣으시면 됩니다.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체 감미료입니다. 매일 아침 이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 황금조합은 당근과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의 대명사입니다. 비타민유가 풍부해서 위벽을 보호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위암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합니다.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당근과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의 비타민이 합쳐져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두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시너지를 내어 몸속 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이 2가지를 활용한 맛있는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 라페입니다. 개그맨 신봉선 씨가 3주 만에 11kg을 감량할 때 먹었던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식 당근 샐러드입니다. 당근을 껍질째 가늘게 채 썰어 주십시오. 소금 반 숟가락을 뿌리고 15분 절여 주십시오. 그동안 올리브유, 홀그레인 머스타드, 레몬즙, 소량의 꿀로 소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절여진 당근의 물기를 짜고 소스에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하루 숙성시켜도 맛있고 김밥이나 샌드위치 속에 넣어도 훌륭합니다. 자, 당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사과로 넘어갑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과의 효능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복사과. 이 말 들어보셨죠?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때문에 사과를 드셔야 할 때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장이 자극받아 배변 활동이 수월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시켜주기 때문에 이후 식사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런 면에서 아침 사과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 과당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복에 사과를 드신 후 배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사과 자체를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은 어떨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폴란드 우츠 의과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의 비타민 C, 비타민 B6,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녁 사과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사과의 진짜 놀라운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깎아서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사과의 효능 중 가장 강력한 것들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가 과육보다 껍질의 8배나 많습니다. 폴리페놀도 3배 많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영양소의 대부분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퀘르세틴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퀘르세틴 섭취량이 높을수록 노인 증후군 발생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사과와 블랙베리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이 어르신들의 노인 증후군을 20%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증후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과 골절이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10에서 15%가 노인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한 번 넘어져 골반이 골절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껍질째 사과 한 개가 이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매일 껍질째 사과 한 개면 됩니다. 퀘르세틴이 풍부한 음식이 사과 말고도 있습니다.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퀘르세틴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노인 증후군 예방뿐 아니라 항암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천연 항암제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 예방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베타카로틴, 살포라판, 퀘르세틴이 모두 풍부합니다. 외국에서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기는 채소입니다. 녹즙이나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한 연구에서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리딩대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긍정적인 감정 변화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황금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베나주스가 바로 이 조합입니다.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당근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이중으로 작용하고 항산화 물질이 시너지를 냅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사과의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뇌졸중학회 연구에서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았습니다. 양배추의 살포라판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사과와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서양에서는 사과에 땅콩버터를 얹어 먹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건강면에서 탁월한 조합입니다. 땅콩버터에는 사과에 부족한 단백질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사과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노인증후군 예방에는 퀘르세틴과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더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사과 단독보다 땅콩버터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깎아놓은 사과가 갈변되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도한 걱정입니다. 갈변된 사과가 건강에 의미 있는 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갈변이 신경 쓰이시면 레몬즙을 살짝 뿌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근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피부 노화 방지. 베타카로틴이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둘째, 암 예방.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이 함께 항암작용을 합니다. 영양제보다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셋째, 치매 예방. 항산화 작용이 뇌세포 파괴를 억제합니다. 넷째, 눈 건강.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야맹증을 예방하고 항반 변성을 늦춥니다. 다섯째, 혈당 관리.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껍질째, 살짝 익혀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이 세 가지를 지키시면 흡수율이 최대 4배 높아집니다. 사과에 대해서입니다. 아침 금사과, 저녁 독사과는 과장된 말입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퀘르세틴이 노인 증후군을 20% 줄여줍니다. 당근과 함께 배나 주스로 드시면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근은 기름과 함께, 사과는 껍질째.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눈 건강, 피부 건강, 치매 예방, 노인 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달걀과 함께 기름에 볶은 당근 반찬 하나, 오전이나 오후에 껍질째 사과 1개. 돈 거의 안 들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려면 밥상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